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저의 계좌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23년에는 어떤 변화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총 11개의 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숫자의 단위는 100만 원이고 작성 시점과 영상이 올라간 시점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제가 매주 올리는 투자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11개의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과 수익률, 그리고 예상 배당금까지 모두 매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총 154번의 주간 보고서를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작성해서 공개했습니다. 우선 일반 계좌를 보면 제 계좌에 1억 4,900만 원의 개별 주식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와이프 일반 계좌에 1억 7,900만 원의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은 모두 15.4% 세금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녀 둘에게 각각 2천만 원씩 증여를 해주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자녀에게 증여한 계좌의 현재 평가금은 각각 1,4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은 몇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고배당 ETF인 SPYD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평가금은 약 2,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를 2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는 각각 900만 원과 6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에는 모두 아리랑고 배당주 ETF 70%와 코덱스 TRF3070 30%를 보유 중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도 부부 각각 2천만 원 한도씩 계속 납입해오고 있으며 현재 평가 금액은 각각 4,200만 원과 4천만 원입니다. 이 계좌에는 여러 개별 고배당주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보험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모두 2007년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이 3.5%로 현재는 흔하지 않은 매우 수익이 좋은 보험입니다. 동신형으로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보험으로 이제 4년만 납입하면 납입은 끝나게 됩니다. 이 연금저축보험에 투입된 원금만 보면 우리 부부는 각각 4천만 원과 6,800만 원 정도를 납입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아직은 이 계좌는 없는 상태이지만 올해 우리 부부 각각 2개씩 총 4개의 계좌를 만들 계획입니다. 주식과 관련된 계좌 외에는 가상화폐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3천만 원이 약간 되지 않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보험 성격으로 평생 보유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은 제 예전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총 6억이 조금 넘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는 2030년까지 총 20억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만들고 조기 은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제 8년 정도가 남은 상황입니다. 우리 부부가 8년 뒤 퇴직하면서 받을 금액을 제외하고도 8억 또는 9억 정도를 앞으로 8년 동안 더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부부의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약간의 투자 성과로 20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20억 이후에는 물가 상승분만큼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남는 자금만을 생활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50세 이후에 어떤 자금을 어떤 순서로 인출해서 생활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영상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년 올해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제 계좌의 보유 금액은 이런 식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현재 평가 금액이 올 한 해에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만약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이 있다면 모두 일반 계좌에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추가되는 금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일단 금액이 늘어나는 계좌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RP 계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IRP 계좌에 우리 부부는 각각 300만 원씩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나머지 1,500만 원을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할 예정입니다. 우선 4년의 납입이 남은 연금저축보험에 연간 각각 300만 원과 400만 원을 납입하고 첫 번째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에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납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각각 600만 원씩을 납입하는 셈이 되고 전에 말씀드린 IRP 계좌와 합산하면 한 명당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를 만들어 각각 900만 원씩 납입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55세가 되어 추가 불이익 없이 원금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원금에서 불어난 이익은 최대 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연금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개형 ISA 계좌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2천만 원을 납입하여 원금 기준으로 각각 6천만 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천만 원을 납입하여 8천만 원을 만든 후 3년이 지나 만기가 되면 8천만 원 모두를 연금저축펀드로 넘기고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3천만 원만 넘기면 10%인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최대한 넘길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넘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펀드로 들어간 돈들은 과세이연 효과로 세금으로 들어갈 돈을 계속해서 원금과 합하여 복리로 계속해서 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복리는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복리를 이해하는 자는 돈을 벌 것이며 복리를 모르는 자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돈들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저는 올해 일반 계좌와 해외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가져올 것입니다. 일단 해외 주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은 현재 1,500만 원의 원금이 2,500만 원으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해외 주식은 매매 수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매년 500만 원어치만 매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500만 원 매도로 인한 수익이 약 200만 원 정도이므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없이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5년에 걸쳐서 혹은 6년에 걸쳐서 모두 매도하고 연금 계좌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일반 계좌에서 매도할 계획입니다. 제 계좌에서 3,600만 원을 매도하고 와이프 계좌에서 3,800만 원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입금되면 매도 대신 그 금액을 넘길 것이고 부부의 근로소득 중 일부는 주식을 매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저의 두 자녀 계좌입니다. 올해 저는 자녀 계좌를 모두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계획입니다. 자녀 계좌에 옮길 경우 나중에 자녀가 취직을 하게 되면 그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옮기려고 하는지는 단순합니다. 배당세를 곧바로 내지 않고 복리의 힘으로 눈덩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주가를 지켜보다가 하반기에 옮길 예정인데 그 전에 주식이 올라주면 좋겠네요. 계획대로 옮기게 되면 저와 와이프는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저는 2025년까지 우리 부부가 일반 계좌에서 받는 배당금을 각각 336만 원 이하로 낮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연금 생활을 이어갈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운영할 때 얻는 과세에 의한 효과로 인한 복리 효과만으로도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피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저의 현금 자산은 모두 IRP, 중개형 ISA,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계좌에 담길 것이고 2030년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모두 20억 가까운 자금 대부분이 연금저축펀드에 담길 것입니다. 그럼 이 큰 돈으로 무엇을 살 계획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IRP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계좌로는 개별 주식 종목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해외 ETF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내 고배당 ETF와 국내에 상장된 미국 고배당 ETF를 골고루 매수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리랑 고배당주 ETF와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 종목을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 상품은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며 구성 종목이 수익 높고 배당 높은 가치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는 고배당주 ETF를 사려는 것일까요? IRP로는 예금이나 채권을 매수할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고배당주의 수익률이 예금이나 채권의 수익률을 현격히 앞선다는 것은 과거 100년 넘는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에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제레미 시겔의 저서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 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됩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4%의 배당을 매년 꾸준히 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만약 100억짜리 회사가 1년에 4억을 벌지 못하는데 4억을 매년 배당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평균 PER 값은 10 정도 됩니다. 즉 우리나라 평균적인 회사라면 100억짜리 회사가 10억을 버는 셈입니다. 아리랑고 배당주 ETF의 구성 종목들은 PER 값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이들 기업들은 100억짜리 회사가 20억을 벌고 있으며 그렇게 벌어들인 20억 중에서 4억을 배당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은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의 주식을 사면 이런 남는 이익도 내 주식수만큼 내 돈이 되는 셈입니다. 물론 법과 제도가 주주친화적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하겠지요.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PER 값을 형편없이 받고 있으니 더 나빠질 것도 없습니다. 물론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히 4% 해주는 기업이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만을 모아놓은 ETF가 수수료까지 낮다면 최고입니다. 이런 ETF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ETF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고배당주 ETF를 모아갈 예정입니다. 개별 주식을 투자하는 게 성과가 더 낫지 않냐고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시장 전체 평균을 이기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최근 3년간 수익은 60%가 넘긴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원금을 잃는 경우가 오히려 허다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2023년 계좌 운영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에는 두 가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아리랑고 배당주 ETF와 SOL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에 대한 영상이고, 두 번째는 50세 이후 연령별로 어떤 계좌에서 어떤 자금을 또는 어떤 연금으로 생활할 것인지, 50세 이후 자금 흐름에 대한 계획 영상입니다. 시간이 될 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